네, 안녕하세요. 라엘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 출산 태길 관련해서 월별 흐름 촬영할 예정이고요. 제가 블로그에 간단하게 사실 올려놨었는데, 그거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먼저 이제 갑진년 아이에 대한 특징을 제가 먼저 서두에는 설명을 했고, 그 다음 이제 아래에는 제가 이제 월별 흐름을 이렇게 작성을 간단히 해놨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켰습니다. 먼저 제가 미리 이제 이렇게 캡처를 해뒀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2월달, 양력 2월달은 2024년 2월 갑진년의 이제 첫 번째 양력으로 첫 번째 달이 되죠. 2024년 2월은 갑진년 병인 월에 해당됩니다. 자, 우리가 일하고 시는 모르고. 이 달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목이랑 화 운동을 잘하는 아이예요. 목이라는 건 자라나는 거고, 화라는 운동은 자라나게끔 하는 운동성을 가진 글자죠. 그런 형태의 글자들이 연월에 있다는 것은 일단 이 아이의 성장력이 좋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또 서로를 이렇게 상생시켜요. 이 화가 강해지도록 이 간목이 도와주죠. 밑에 지지는 물론 이렇게 서로를 극하는 글자를 가지고 있지만 또 이게 계절의 합을 유도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나쁘지 않습니다. 글자 자체가 매우 큰 강한 글자로 되어 있어서 이 아이는 활동력이 매우 좋고 자신의 잘하는 역할, 어린 시절에 이제 연이랑 월은 어린 시절이죠. 조부 그 다음에 이제 부모의 자리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생애로 봤을 때는 이게 어린 시절, 청소년기 이런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 기간에 이 아이는 목화운동, 잘 자라야 되는 시간에 잘 자라는 행동을 하기 때문에 이 갑진년의 병인월도 좋은 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기에도 제가 단순하게 천간 기운은 어떻고 이렇게 써놨지만 기본적으로 목화운동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강한 아이들은 잘 자라요. 자기의 역할을 잘 하는 아이다. 게다가 글자 자체도 크게 있기 때문에 어떠하게 좀 눈에 띄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아이다라고 볼 수 있는 이제 확률이 높은 달이죠. 그래서 물론 이 태어난 일이랑 시간에 따라서 이 부분이 조금 더 이제 사그라들 수도 있지만 또는 이게 더 도움이 되는 글자가 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덜 되는 글자가 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시기에 월에 태어난 아이들은 잘하는 행위를 좀 더 잘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2024년 3월 양력 3월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갑진년의 정묘월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입니다. 이때에도 목하고 화의 운동을 잘하는 시기의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정묘라는 이 월의 글자는 앞서 2월에 있는 글자랑 다르게 음의 화와 음의 목을 말하죠. 이런 경우는 좀 더 앞에 있는 아이는 약간 표현을 고지식하다면 이 아이는 융통성이 좀 더 있는 거예요. 음이라는 글자는 이제 융통성, 상황에 따라 맞는 센스를 좀 발휘할 줄 아는 글자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같은 나무도 대목, 거목이랑 앞으로만 나아가지만 이렇게 음의 목인 덩쿨은 이렇게 유연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앞에 2월달 아이랑 3월달 아이를 비교한다면 앞에 아이는 굳은 심지로 앞으로 나아가는 아이라면 이 3월에 태어난 아이는 좀 더 주변의 상황을 살피면서 자라나는 아이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아이가 하나는 좋고 하나는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 어려워요. 그냥 형태가 다른 거니까. 뒤에 오는 글자 어떤 글자이냐에 따라서 이 앞에 글자가 이렇게 된 구성이 더 나을 수도 있고 이 2월에 달에 태어나는 구성이 더 나을 수도 있죠. 근데 어쨌든 두 개는 비슷한 달이긴 하지만 하나는 좀 더 유연하고 하나는 좀 더 고든 기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둘 다 좋기 정도는 둘 다 비슷해요. 비슷하고 다만 이제 지지의 이 묘하고 진토가 제가 블로그에도 설명해 드렸듯이 만나서 해라는 살을 일으키는데 뭐 형충파, 해 이렇게 살들이 있어요. 뭐 다른 백호살, 수많은 살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이 살이 약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일시에서 이런 부분을 좀 해소해도 좋고 아니라 하더라도 이 정도의 역경은 뭐 대운이나 뭐 해운에 따라서 조금씩 거의 조정이 되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음은 이제 갑진년 2024년 4월 4월에 태어나는 아이죠. 갑진년 무진 월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일단 여기는 모르고 자, 이 사주는 이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기본적으로 토가 너무 강해요. 이렇게 진, 토 이렇게 무토 이렇게 토가 강하다. 그리고 진지는 서로를 만나면 형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저는 이 4월은 이제 피하셨으면 좋겠는 달 중에 하나예요. 토가 많다는 것은 뭐 같은 토이긴 하지만 진토, 신토 같은 토이긴 하지만 그래도 토라는 것은 간절기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시간과 계절 사이에 그 중간 역할을 하는 달이 이 달이라는 것은 결국 이 계절에도 속할 수 있고 이 계절에도 속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게 장점이 되기도 하지만 그만큼 인생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토라는 특징은 어떤 글자든지 임묘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임묘된다라는 것은 그 글자가 힘을 발휘하기 어렵다라고 풀이할 수 있어서 만약에 그 사주에 그 글자가 매우 중요한 경우 이 진토 속에 임묘된다면 당연히 좋지 못한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사실 2024년 4월은 최대한 피했으면 좋겠는데 만약에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일시로 그래도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2024년 5월입니다. 2024년은 갑진년 기사월이죠. 이게 진사가 천라지망살이라고 이제 술해, 진사 이 두 가지를 천라지망살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천라지망살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시는 술사분들도 많으세요. 이게 하늘에서 뭐 이렇게 그물을 내린다 이렇게 해서 하늘의 뜻이 아닌 이상 뭐를 펼치기가 어렵다 뭐 이렇게 보는데 확실히 이제 그 작용이라는 것은 있어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하다가도 이게 뭘까? 하늘의 뜻일까? 하게 멈칫하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이 진사라는 글자가 서로 이제 뭐 자리가 좀 띄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다면 오히려 이제 그 작용력이 낮을 수는 있는데 이렇게 자리가 바로 붙어 있고 이러면 직업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 선택을 해야 돼요. 이 천라지망살은 하늘의 뭐 뜻을 받드는 뭐 그런 형태의 직업을 해야 되니까 사실 평범한 뭐 직업은 갖기가 어려워서 좀 걱정이 되기도 하고 또 이 천간에 갑목하고 기토의 합을 이루면서 토를 강하게 하죠. 이 갑목과 기토가 만났을 때는 토라는 이제 합을 만드는데 이 지지의 형태도 사실 뭐 토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토의 기운 합이 되는 게 강하다고는 볼 수 있어서 또 그럼 토가 많아지는 현상을 만들죠. 그래서 크게 제가 이 달은 추천은 드리진 않아요.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니까 키울 때 아무래도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돼요. 이 어린 시절에 아이가 물론 이제 이 사주의 이제 뒤에 날이나 시에 따라서 이 토의 기운이 이게 토이면서도 목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이 달에 태어나는 게 뭐 완전히 안 좋다. 정말 진짜 꼭 피해야 된다 하는 달은 아니지만 그래도 웬만하면 이제 피했으면 하는.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2월이랑 뭐 3월이 좋은 축에 속하고 4월이랑 5월은 좀 피하길 제가 말씀드렸죠.
다음은 2024년 6월입니다. 갑진년, 경우 월이에요. 천간은 일단 무조건 충이네요. 그래서 이 천간은 정신적인 걸 많이 보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내면적으로 이제 어린 시절에 약간 충돌이 있을 수 있다, 복잡할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실제 이제 살아가는 환경은 지지를 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현실 세계의 사건들이 크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애매해요. 이 사주, 이 달에 태어난 아이들은. 왜냐면 이 월이라는 것은 이제 일단은 훼손받지 않는 게 가장 좋기 때문에 그 연의 월별 흐름을 보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월주를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예요. 손상시키지 않기 위해서 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이 천간에 충이 있는 달을 굳이 할 필요는 없죠. 또 금이라는 글자가 또 이제 이 경우가, 경이라는 이 금이라는 글자가 도 강한 글자이고 이 간목도 강한 글자인데 서로 충을 하고 있으니까 저는 일단 이 경금이 온전하게 있길 바래요. 왜냐면 결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월간에 있고 해서 온전하길 바라기 때문에 이 월도 크게 추천하는 바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 이 6월에 태어나는 아이를 절대적으로 피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개인적인 사견으로 요 부분이 조금 아쉬워서 굳이 꼭 추천드리진 않는다. 근데 이미 이렇게 임신이 되셨다면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천간에 충이 있는 경우는 조금 마음이 이중적일 수 있어요. 다음은 갑진년 7월이죠. 신미월. 역시 이 월에 저는 토가 오는 거를 굉장히 좀 좋지 않게 보기 때문에, 또 연지도 토죠. 진토이고 미토이기 때문에 또 이 역할들이 너무 다른 토예요. 그럼 토가 이 신금을 또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는 크게 이 달도 사실은 추천드리진 않는데, 만약에 이 달에 임신이 됐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달에 임신이 됐다 해서 너무 걱정해야 된다 하는 달들은 아니니까 이 7월도 복잡한 삶은 될 수 있으나 어느 정도 이제 일시를 잘 잡으면 해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하지만 저는 어쨌든 추천을 드리지는 이제 않습니다. 이 미토라는 글자가 너무 이제 토기가 강하기도 하지만 이게 화의 사오미, 여름의 끝자락이기도 해서 마지막 폭발적인 약간 이 파워를 가지고 있어서 이 글자에 이제 인묘되는 글자들이 개수랑 사실 간목인데, 간목도 여기 있는 간목도 힘을 쓰기가 어렵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갑진이지만 이것도 별로 크게 추천은 안 드립니다. 자, 다음 이제 8월은 갑진년 임신월. 일단은 위의 천간은 이제 상생이 좋죠. 상생이 좋은 달이고, 이제 지지의 이 신이랑 지는 삼합의 글자인 자수를 불러온다고도 보기도 하고, 어쨌든 숨어져 있는 글자라고 보기도 해서 목의 기운도 나쁘지 않고 이 숨어있는 글자로서의 수의 역할도 어느 정도 있고 또 금의 역할도 있기 때문에, 또 가을이라는 이제 결실을 이루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역할도 하기도 하고 결실을 보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다. 이 결실을, 이 월에 가을의 결실을 이 달에 태어난 아이는 본인이 보기보다는 부모가 좀 많이 주는 환경이 될 수 있는 확률이 크죠. 물론 이제 일간이나 시에 따라서 이게 달라질 수는 있지만 가을의 부모는 어느 정도 먹을 것을 주고 태어나서 이 아이는 자기가 잘하는 역할도 어느 정도 하고 부모한테 받는 역할도 한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8월생도 괜찮습니다. 2024년 8월생.
각각 글자들이 다 자신의 역할들을 하고 상승도 해주고 하는 그림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달도 네, 괜찮아요. 그 다음은 2024년 9월이죠. 네, 갑진년 개유 네, 월이죠. 이제 일시는 모르고 천간은 네, 상생이 되어 있고 지지는 이 진토라는 힘은 이제 합이 되면서 네, 이 밑에도 지지 육합을 하고 있어요. 위에는 상생, 밑에는 육합인데 이 육합은 가을의 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 진토의 힘이 이제 이 금액에 힘을 실어줍니다. 그러니까 결실이 매우 빛나는 네,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사주는 자라나는 형태도 나쁘지 않고, 근데 이제 이 목화 기운이 적지는 않아요. 이제 이런 완전히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목화 기운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도 이것도 적당히 하고 또 받는 결실도 나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9월도 네 9월도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일시에서 적절하게 이제 화기 꼭 목기는 아니더라도 화기를 조금 넣어주면 네, 좋은 네, 구성의 달이 될 수 있죠. 특히 남자아이한테 좀 좋을 것 같은 네, 달입니다. 이 9월은 2024년 9월은 그래서 이 달도 나쁘지 않으니까 네. 여자아이한테도 예,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대운이 어느 정도 좀 받쳐줄 것 같네요. 네,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이 이제 10월이죠. 양력 10월. 네, 양력 10월은 제가 제일 비추하는 네, 달로 보시면 돼요. 그냥 이건 진술충이니까. 근데 사실 충 중에서도 이 진술충은 다른 충에 비해서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굳이 제가 이 월을 이 천간도 똑같죠. 두 개 힘이 간목이니까 굳이 이런 땅이 흔들리게 하는 행위를 저는 그냥 안 하고 싶어요. 아이가 고달프게 이 시기를 보내는 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이 토는 임묘되는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얘네 둘이는 충을 하기 때문에 어떤 글자든 임묘가 되게 어려워요. 네. 임묘가 되지 않게끔 생활하면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에는 이 아이가 힘이 별로 없잖아요. 분명히 부모 자리에서 이 아이가 편하게, 부모로 인해서 편하게 자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는, 이 달에 태어난 아이는 부모 입장에서도 부모의 일이 잘 안 되거나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다만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진짜 일시를 잘 잡아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갖게 됐다면 이 충을 잠재울 수 있는 글자들을 뒤에 놓던지 대운은 사실 이미 정해져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남이나 여자아이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일단은 어쨌든 그래도 굳이 이거는 저는 피했으면 합니다. 제일 피했으면 하고 만약에 어쩔 수 없으면 이거는 꼭 네, 누구든지 태기를 상담을 받으시길 저는 바라고 다른 충에 비해서는 그래도 진술충은 나쁘지 않다. 네, 요 정도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냥 굳이 이제 길게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고 다음이 이제 갑진년 2024년 11월. 제가 미리 이거 방송을 하는 이유도 피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좋은 달을 잡기 위해서는 절대 아니고 물론 할 수 있으면 하죠. 근데 임신이라는 것은 되게 하는 건 어렵잖아요. 안 되게 하는 것은 100% 확률이 있죠. 임신을 안 되게 하는 방법은 100%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 달은 무조건 이제 피해달라는 거죠. 근데 그 달은 무조건 피해달라는 거죠. 물론 이제 이 달을 피해서 가졌는데 예를 들어 한 달 일찍 나왔다 얘가 자연분만으로 그건 정말로 그냥 그 아이의 운명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 부모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죠. 근데 꼭 이 진술충이 있다고 해서 못 사는 건 아니에요. 아이가 못 사는 건 아니지만 복잡하게 살아야 되는 거니까 이제 부모로서 그런 삶을 주고 싶지는 않은 거죠. 저는 일단 그렇고 다음은 2024년 11월 네, 양력입니다. 갑진년 을해월. 네, 이것도 이제 이거는 일시에 따라 사실 사주가 많이 갈릴 거예요. 하지만 일단 이 자리 자체가 네. 특히 지지가 이제 원진, 기문 이런 거는 계속해서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큰 사건이
꼭 일어나진 않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힘든 뭔가가 미묘하게 안 맞아떨어지는 상황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차라리 딱 뭐 어떤 면에서 충이면 그냥 극복하고 말아버리면 되는데 해소시키기가 차라리 쉬운데 이런 원진이나 기문은 해소시키기가 좀 어려워요. 근데 기문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발현이 잘 되면 그게 촉이나 끼 뭐 이런 식으로도 발현이 될 수 있지만 뭐 원진은 전혀 이제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음향의 조화, 뭐 글자 자체의 조화 이런 걸 다 떠나서 이 지지의 원진은 좀 인생이 피곤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굳이 제가 추천을 안 드리죠. 자, 그러면 양력 2024년 양력 12월입니다. 갑진년 병자월. 제가 서두에 2월달이 이제 병인월이라서 이 간목하고 병화가 매우 좋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제 자월이잖아요. 자월의 병화하고 간목은, 병화는 그래도 괜찮지만, 간목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 병화는 이제 매우 약한 역할을 해요. 그래도 어쨌든 이 간목이 옆에서 상생을 해주기 때문에 이 병화가 어느 정도 나쁘지 않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시기는 괜찮아요. 나쁘지 않은 달로 보입니다. 다만 어쨌든 이 수기운이라는 게 강하긴 해요. 이 밑에가 또 삼합이 돼서 수로 이제 되기 때문에 이 달에 태어나는 아이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영향을 미치는데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그게 조금 약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일시를 잘 잡던지 만약에 부모하고 궁합이 나쁘지 않으면 아이는 괜찮겠죠. 근데 이 달 자체도 이 년월의 자체도 저는 이제 나쁘게 보진 않아요. 그래서 조금 목기나 뭐 화기가 이제 일시가 그 부분이 좀 강하게 잡아주면 좀 더 낫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자체는 괜찮은 적절하게 상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그러니까 세모죠. 뭐 이거는 마지막 1월 2025년 1월이죠. 정축. 뭐 이것도 사실 뭐 형충에 비하면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꼭 피해야 되는 달은 아니고 요 시기가 좀 조심하셔야 되기도 하고 사실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월에 이거 토를 놓는 걸 크게 좋아하진 않는 편이라서 제가 크게 추천드리지 않는데 특히 이 위에 있는 월간이 이제 정축, 임묘하기 때문에 이 월간은 뭐 자리로 따지면 아버지 자리죠. 아버지의 직업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제 부모 되는 사람의 부의 직업에 따라서 이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런 타입의 부모가 이 달에 자식을 낳으면 그거 잘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세모라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맨 마지막에 꼭 피해야 되는 달로 양력 10월, 11월을 꼽았죠. 여기 보면 제가 여기 X 해놨고 이것도 X 했고 그럼 9월 9월도 웬만하면 9월은 제가 X는 아닙니다. 9월은 세모 정도 될 것 같네요. 세모 동그라미 정도? 나쁘지 않아요. 9월도. 그리고 8월 저는 8월을 좋게 보고 7월도 나쁘지 않고 6월도 나쁘지 않고 그러면 요거도 이제 5월도 세모 4월은 진진자영이니까 이건 세모 정도 되겠네요. 3월은 3월이랑 저는 2월 둘 다 괜찮게 봅니다. 그러니까 추천하는 달은 그래도 양력 2월, 3월 그리고 9월 정도 되겠네요.
나머지는 뭐 세모, 동그라미 또는 세모, 그다음에 꼭 피해야 되는 달로는 네, 무조건 이렇게 10월, 11월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월별 네, 갑진년 이제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촬영을 했고, 갑진년 다음이 을사년. 네, 을사년인데 을사년 월별 흐름도 네, 늦지 않게 제가 만약에 제가 촬영하기가 좀 어려우면 네, 블로그에 똑같이 먼저 게시를 한 후에 네, 이렇게 촬영을 좀 더 자세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이를 어떻게 키우면 좋은지, 우리 아이를 어떤 식으로 키우는 게 좋은지에 관한 네, 제가 영상도 네, 찍어서 올릴 예정이니까 네, 앞으로도 많은 구독과 네,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